안녕하세요. 아, 이거 지난주에 다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이제 두 개 그 구분으로 끊고 싶긴 한데 어 21초구나. 자 볼까요? 이렇게 여기 첫 번째가 이만큼이 한 문장입니다. 꽤 긴 편이죠. 오케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France, Italy, Japan, the UK, and West Germany formed a group of six in 1975 to provide a venue for non-communist powers to address pressing economic concerns, which included inflation and recession sparked by the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oil embargo. 그 다음이 이제 짧은 문장인데 Canada joined the following year and the Cold War politics invariably entered the group's agenda. 이렇게 저기 좀 보면 첫 번째 문장 길긴 하지만 아이고야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찾기가 어, 제일 중요한 거죠.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안 바뀌나? 이렇게 예. 미국부터 이제 젊은이까지 이만큼이 주어죠. 미국과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일본과 영국과 웨스트 저머니 그 당시에는 뭐 서독이라 불렀으니까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예. 이 나라들이 form 다음에 형성했다 만들었다 예, group of six 출발점은 6이구나 6G 6, G6 G7이라 G6 그룹 오브 6로 출발을 해서 이제 형성을 해서 했는데 그게 1975년이라는 거네요. 여기 보시면 주어, 그다음에 동사, 아이고 글씨가 왜 이래? 목적어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투부정사가 보이면 글씨가 예, 뭐뭐하기 위해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75년에 처음 형성을 했는데 G6로 provide a venue. venue 하면 이제 이 회합의 장소를 말해요. 장소를 제공하고자 for non-communist 하면 이게 비공산주의입니다. 비공산주의 powers 하면 강대국들 예. 비공산주의 강대국들에게 장소 만나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이 그룹 of six를 형성을 했고요. 왜 형성을 했느냐? To address pressing economic concerns. 이 pressing 하면 긴박한 거예요. 긴박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모였다라는 거네요. 한마디로 우려를 address하면 처리하다, 다루다, 처리하다,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이 경제적인 위기가 뭘 말하는 거냐면 뒤에 이번에는 이제 다시 관계대명사 절로 나와 있죠. 이 경제적인 우려가 뭐냐? 색깔 좀 바꿀게요. 경제적인 요 긴박한 경제적인 우려가 뭐냐? 요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죠. 요 내용. 그래서 이제 included inflation and recession.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불황이죠. 인플레이션 경기 불황.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거니까 이런 것과 같은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뭐 다루기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경기 불황이라는 게 spark 초래가 된 거예요. 초래. 예. by the organization 기구입니다. 석유입니다. 이게 petroleum이 exporting 수출하는 나라들의 기구 이른바 오페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석유 수출국 기구. 석유 수출국 기구의 oil embargo. embargo란 단어가 이게 수출 통제, 수출 금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출 통제에 대해서 이제 수출 통제로 이 초래된 경기 불황 및 인플레이션 등을 포함한 경제 우려를 다루고자 75년도에 6개국이 모여서 으쌰으쌰 했다. 이런 내용이죠. 예. 오페크 때문에 그랬구나.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보시면은 Canada joined the following year. 캐나다가 이제 그 다음 해에 the following 다음 해에 가입을 했고요. And Cold War politics, 냉전의 정치학이 invariably 하면 이게 변함없이입니다. 늘 항상
늘 항상 꾸준히 들어왔다. 이 그룹의 어젠다, 안건의 의제에 들어오게 되었다. 항상 이제 당시 구소련과의 그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 G7이 만나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이렇게 문단을 해봤는데 보면은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이런 설명을 할 시간이 있겠지. 보시면 economic concern 이제 경제적인 우려잖아요. 경제적인 우려에 대해서 이 관계대명사절이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물론 더 이어지는 건데 여기까지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황을 포함한 우려, 그러니까 우려의 내용이 이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과거 분사가 나왔는데 과거 분사도 역시 명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경기 불황이 어떻게 촉발된 건가, 어떻게 촉발된 건가. 이 오펙이 촉발한 거라는 거죠. 오펙이 촉발한 경기 불황. 경기 불황은 촉발되었다. 오펙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어는 이 명사를 앞에다 먼저 써주고 이 명사에 대한 설명하는 어구를 뒤에다 써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동사가 됐던, 형용사가 됐던, 투부정사가 됐던, 아니면 뭐 분사가 됐던, 그게 뭐 현재 분사이든 과거 분사이든 등등등. 그래서 영어의 어순 자체가 명사를 먼저 쓴 다음에 이 명사를 설명한 어구를 다 뒤에 두죠. 이게 이제 영어 문장의 근본적인 원리죠. 그래서 요 틀만 계속 유지하시면서 문장을 쭉 읽어가신다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더 자세하게 앞으로 나올 테니까 요 점을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6분을 해버렸네. 자, 그 다음 거까지는 했으면 좋겠는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The European Union 아이고야 The European Union has participated fully in the G7 since 1981 as a non-enumerated member. 짬내 다행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EU가 주어이고요. has participated가 동사죠. 나머지는 몽땅 이 주어 동사를 설명하는 어구들이에요. fully는 완전이라는 뜻인데 부사 뒤에 ly를 끝나면 웬만하면 부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사를 잘 설명한다라고 보통 말해요. 그래서 가입했다. 완전히 언제? G7에 G7에 가입한 거죠. 이렇게 since는 뭐뭐 이후로 1981년 이후로 이렇게 as는 여러분 as 다음에 명사 이렇게 보이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as가 이제 뭐뭐로서 뭐뭐로서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non-enumerated member, enumerate가 이게 좀 어려운 단어죠. 평소에 안 보는 단어인데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열거하다. 그러니까 열거되는 멤버인데 non이니까 열거되지 않은 멤버. 그러니까 G7에 만약에 EU가 들어가 있으면 EU가 이게 몇 개국으로 모여서 출발했더라. 최소 15개국이라고 하면 얘를 다 카운트 해보세요. 그러면 G22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카운트하지 않고 그냥 가입한 걸로만 인정해주고 숫자로는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카운트되지 않는 숫자로 세워지지는 않는 멤버로 회원으로 81년도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그 다음 문장 봅시다. It is represented by the presidents of the European Council, which comprises EU member states leaders, and of the European Commission, the EU's executive body.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보다 좀 긴 편이네요. 이런 거. 긴 편이기도 하고 약간 좀 설명이 많이 좀 필요한 거, 약간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트는 당연히 이제 EU죠. EU는 represent 대표가 된다. 수동태니까 대표가 됩니다. by는 뭐뭇에 의해서 presence. 이거 이제 처음에 배울 때 대통령이라고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의장, 대표 뭐 여러분 그 대학교에 총장을 말하겠다. 심지어 학생회장일 때도 이 president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student president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에? European Council 이게 유럽 이사회인데요. 유럽 이사회의 의장으로 대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보시면 council 나오고 which 관계대명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which 이하가 이게 두 번째 콤마 여기까지. 얘네가 이제 예, council을 설명하는 어구인 거죠. 그래서 European Council이 comprise 이것도 어려운 단어네. 구성하다, 구성되어 있다. EU 회원국들, 회원 나라들의 리더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EU 회원국의 그 나라들의 이제 대표들로 구성된 예, 이사회가 있고, and of the European Commission, 유럽 또 집행이사회가 있네요. 집행위원회, 여기 제가 유럽위원회라고 적어놓은 거, 예. 유럽위원회로 구성된 유럽위원회의 프레지던스로 대표들로 구성된다. 의장들로 구성된다. 이 문장이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헷갈리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아이고야. 여기에 보시면 화면이 왜 이래? 에이씨. 신문물 어떻게 좀 잘 이용해 보려다가 이렇게 T 갈까요? 써보면 이게 안 써지나? T2? 야, T3 그냥 해야겠다. 예, 여기다 적어볼게요. 예, 이게 president 나와 있잖아요 위에. 그 다음에 이게 문장 구조가 이중으로 겹친 거예요. Of the European 줄여 쓸게요. Council. 그러니까 유럽 카운슬의 의장하고 and 그리고 어쩌고 막 나가다가 of가 또 나오죠. 이렇게 and of the European Commission 이렇게 구성이 되는 문장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EU를 누가 대표하느냐? 카운슬의 의장하고 그 다음에 EU 커미션 집행위원회 위원회의 의장이 그러니까 최소한 두 명인 거죠. 이 두 사람이 EU를 대표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유로피언 카운슬 위치부터 리더즈는 카운슬을 설명하는 관계대명사절인 거고 그 다음에 end of the European Commission 다음에 the EU Executive Body는 앞에 나와 있는 커미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EU European Commission은 EU의 이제 Executive Body. 이것도 좀 말이 어렵죠. 이게 집행기구란 뜻인데 body가 EU 집행기구인 커미션의 의장으로 대표가 된다. 뭐가 EU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금 좀 어려웠나요? 문장 구조가. 그래서 요 구조를 알고 있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12분 지났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안 되는구나. 예. 열심히 그래도 마지막 there's no formal criteria for membership, but all participants are wealthy democracies. No formal 이게 이제 없다란 말인데 공식적인 criteria가 이게 뭡니까 이게 기준이죠 기준. 근데 얘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여기 어디 있어? 없어졌어? 어디 있어? criteria 이 기준들이라는 복수이고요. criterion on으로 끝나는 게 단수입니다. 예. 어쨌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복수니까 이게 R로 와야 되잖아. R 이렇게 R로 와야 되는 게 문법적으로 맞는데 there is는 이게 뒤에 R 다음에 복수명사 이렇게 오는 게 문법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이걸 항상 꼭 잘 지키는 건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there is hundreds of, there is a lot of 이런 식으로 뒤에 복수명사 나오는 경우에도 is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문법 따지면 안 되는 거지 말할 때.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인 기준은 없다 for 멤버십이 되는 데는 하지만 모든 참가국들이 부유한 잘 사는 민주주의 국가들이다. 이렇게 이제 지들끼리 이른바 상류 클럽이겠지 뭐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야 우리 어떻게 좀 잘 해보자 그러자는 거죠 뭐. 그다음 또 색깔 바꿔서 the aggregate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G7 member states, not including the EU, makes up about 44% of the global economy in nominal terms, down from nearly 70% 3 decades ago. 이번에 이제 G7의 경제적 그 영향력 혹은 뭐 점유율을 얘기하는 거죠. aggregate 하면 이게 발음이 aggregate가 아니라 aggregate라고 읽어줍니다. aggregate.
이 색깔이 aggregate 이게 총 다 합친 거예요. 다 합친 총합의 gross domestic product 아시죠? 이게 이제 국내 총 생산 of G7 member state, G7 멤버 국가들의 총 다 합친 이게 GDP는 근데 거기에 이제 not including the EU, EU를 빼고 EU를 집어넣으면 이미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어디야 독일이 다 이미 EU에 속하니까 중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EU를 빼고 이제 각 개별 국가의 이제 그 총 GDP를 다 합친 거를 계산해 보면 makes up 하면 얼마만큼 차지하다, 얼마만큼 구성하다 이 뜻이에요. 약 44%를 이룬다. 전 세계 경제에 in nominal terms 하면 이게 이제 명목상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한 44% 이룬다. 그런데 44%가 다운 또 내려간 거래요. 내려간 거. From nearly 뭐뭐로부터 from near 거의 70%에서 예전에는 더 많이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근데 70%가 언제쯤이냐 30년 전에 3 decades가 이게 10년이에요 10년 그러니까 앞에 3니까 30년 전만 해도 70%였는데 지금 현재는 44%로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를 보여드리면 요건데 요거는 내일 하는 거죠. 요건데 보시면 70년대 거의 이 정도였다가 20년도는 이 정도. 여기에 뭐 기본적으로 중국 껴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인디아도 있겠죠. 인디아가 지금 세계 경제 지금 지표 6인가 그럴걸요. 6위 중국이 코리아 넘버 10 or 11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나라들 빼니까 많이 좀 줄어들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그래서 쿵쾅 이걸 몇 번을 녹음했는지 모르겠는데 해봤습니다. 오늘 한 내용은 G7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 오페크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처음에 육공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다음에 캐나다 들어와서 나도 껴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너네만 끼냐? 우리 EU도 끼자. EU도 껴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빼면 다 유럽, 그다음에 코케이션, 화이트 국가들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또 러시아도 껴들어가는데 러시아는 또 이제 들어갔다가 쫓겨났죠. 2014년에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또 하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좀 해봐요. 끝.